여러분 아십니까? 파비오 카펠로가 얼마 전에 당신에 대해 말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당신 같은 주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주장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카를레스 푸yor은 주장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소리가 아닌 마지막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현대 축구에서는 주장 완장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완장은 20세기 초만 해도 연계로운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인 역할로 변했습니다. 현재는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푸yor의 사례를 통해 주장이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 주장에게 필요한 자질, 그리고 현대 축구에 왜 이런 주장들이 부족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카를레스 푸yor 사포르카다는 스페인 축구 선수로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스페인 리그에서 6번 우승했고 스페인 구강컵을 2번 차지했으며 유럽 슈퍼컵과 클럽 월드컵에서도 각각 2번 우승했습니다. 또한 유럽 챔피언과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스페인 슈퍼컵에서는 6번,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번 우승했습니다. 카를레스는 모범적인 리더로 레알 마드리드의 열렬한 팬조차도 미워할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푸yor은 모든 팬이 자기 팀에서 보고 싶어하는 완벽한 축구 선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들어갔을 때 아마도 다른 선수들보다 재능이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만큼 높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는 카탈루냐에서 태어나 17살에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유소년 팀에 있을 때부터 푸yor은 여러 차례 팀을 옮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잠재력을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안은 카를레스가 20살이 되었을 때 나왔습니다. 말라가 축구 클럽에서 그에게 첫 번째 프로 계약을 제안하며 큰 무대로 나아갈 실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푸yor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르셀로나 1군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축구 선수에게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999년에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1군 데뷔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그의 외모는 다소 특이했고 동료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약간의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라리가의 발견으로 인정받았고 이어 유럽 축구 연맹 베스트 11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더 높은 카테고리로 올라가 결국 1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5해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기간 동안 어떤 타이틀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미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위대한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바르셀로나는 침체기에 있었고 1999년 이후로 아무런 우승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레스는 25살에 처음으로 주장 완장을 착용했고 27살에 첫 번째 주요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푸yor은 바르셀로나 수비의 핵심이 되었고 이후에는 펩 과르디올라의 위대한 팀의 기초가 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축구를 지배했던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중심이었습니다. 2008년에 과르디올라가 등장하면서 클럽 생활에서 가장 좋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다른 클럽들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그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얻은 타이틀보다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가 더 강했습니다. 저는 집에 머물며 동료들과 함께 우리 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클럽에 대한 충성심은 팬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큰 이유가 됩니다. 게다가 카를로스 푸yor은 이 경기를 장식한 가장 헌신적인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골문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내밀어야 한다면 그는 그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도 그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푸yor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0월 2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푸yor은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불편하게 보였지만 스페인 선수는 45일 만에 다시 경기장에 돌아왔습니다. 얼굴뼈의 골절과 근육 부상은 그를 오랫동안 경기에서 제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경기에 뛰고자 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설명한 한 유명한 해설자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yor이 죽더라도 그는 최대 2주 만에 돌아올 겁니다. 바르사 5번과 경기를 할 때는 그가 지옥 끝까지 따라올 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태클을 시도하고 무엇이든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카를로스는 한계를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즉 상대를 부상시키거나 도발하는 방식은 절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며 정당한 태클을 선호했지 뒤에서 불쾌한 파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퇴장 기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커리어 동안 푸yor은 단 2번만 직접적인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저는 그의 바르셀로나 과르디올라 시절의 화려한 성공에 대한 기여가 이니에스타, 하비, 메시와 같은 천재들의 기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팀은 단지 주말 경기가 아니라 타르실에서의 분위기, 승리의 정신을 포함합니다. 주장인 푸yor은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도 모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로 2012 대회를 앞두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은 바로 푸yor, 하비, 카시아스의 공입니다. 3명의 리더는 경기 외에서 만났고 클럽 간의 적대감이 국가대표팀의 분위기에는 해롭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카를로스는 첫 번째로 존중이, 그 다음이 경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회의 이후 무리뉴는 분노했지만 스페인은 다시 하나로 뭉쳐 유럽 최고의 국가대표팀으로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카를로스는 부상으로 그 대회를 놓쳤습니다. 푸yor은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진정한 팀의 캡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 동안 저는 주전 선수로 선발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푸yor은 매일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를 격려하며 기운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뛰게 되었고 경기가 끝난 후 카를로스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얼마나 중요한지 기운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이. 푸yor은 언제나 아름다운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가장 적게 신경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0년 캠프누에서 열린 친선 대회를 기억합니다. 밀란의 일원으로 돌아온 호나우지뉴가 옛 팀의 경기장에 왔을 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푸yor은 브라질 선수를 초대해 함께 팀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대회에서 우승한 후 스페인 선수는 패배한 호나우지뉴에게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큰 업적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생각이 푸yor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년 후 푸yor은 다시 한번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웸블리에서의 밤은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큰 밤 중 하나였습니다. 팬들은 환호하고 선수들은 감동에 젖어 있었으며 분위기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카를로스는 막 부상에서 회복한 상태였고 벤치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마지막 몇 분에 카를로스를 투입하여 그가 먼저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했습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입니다. 그게 첫 번째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yor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캡틴은 팔꿈치를 풀고 방금 암 투병을 이겨낸 에리크 아비달에게 그 팔꿈치를 전달했습니다. 2013년 팀이 챔피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웅은 다시 그 제스처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간 이식 수술을 막 끝낸 아비달에게 나중에 불행히도 목의 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티토 빌라노바와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했습니다. 푸yor과 같은 선수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행동으로 동료 선수들의 비열한 행동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부스케츠와 같이 경기장에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수들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캡틴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숨기고 팀을 이끄는 것. 그는 나를 지치게 한다. 나는 그가 부상에서 돌아온 나를 기억한다. 경기 중반에 나는 그에게 후이, 난 너가 너무 그리웠어 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입 다물고 집중하라고 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바르셀로나가 최근 몇 년간 겪고 있는 혼란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카를레스와 같은 캡틴이 없다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카탈루냐 선수들이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던져진 병에 맞았을 때의 상황이다. 선수들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웃었다. 푸yor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경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관중석에서 라이터가 피케에게 날아왔고 그는 즉시 심판에게 불평했다. 그때 카를레스는 라이터를 피케의 손에서 빼앗아 필드 밖으로 던졌다. 그만 좀 하라. 정신 차려라. 마치 아이를 꾸짖는 듯했다. 또 하나의 순간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라요 바예카노에게 5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장면이었다. 티아고와 다니 알베스는 승리의 춤을 추기로 했고 바로 그때 캡틴으로부터 머리 한 대를 맞았다. 왜 상대 팬들을 괴롭히는 거냐? 그들에게는 5대로 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울 텐데. 경기가 끝난 후 두 선수는 모두 바예카노 팬들에게 사과했다. 한 번은 경기가 멈췄다. 누군가 들것에 실려갔고 그는 계속해서 내게 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진정해, 지금 4대 연기고 남은 시간은 단 3분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래서 뭐? 집중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라고 대답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푸yor은 항상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경기의 마지막 3년 동안 수비수는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 상대와 대회에 상관없이 항상 한계까지 뛰었던 카를레스 푸yor은 3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심했다. 이렇게 그는 지난 30년간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하고 끝낸 첫 번째 선수가 되었다. 16시즌, 10년의 주장직, 632경기에 이르며 21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의 은퇴에 대해 전설은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말은 약간 1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더 이상 클럽이 자격 있는 그 높이를 지키며 깃발을 당당하게 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암시했다. 푸yor은 40살까지 뛰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건강과 회복에 더 신경을 썼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자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승리를 향한 열망과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그의 타고난 특성이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것은 제게 행운이었고 이곳은 제 클럽입니다. 제 마음은 이 클럽에 있습니다. 2019년 바르셀로나의 전 주장이 행복하게 웃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카를레스는 테니스의 한 종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라운드에서 그는 항상처럼 끝까지 가려 했고 어려운 공을 받으려다 방어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사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는 휴식을 배우겠지. 나의 우선순위는 선수들입니다. 나는 내 선수들이 최고의 팀에서 뛰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로 스포츠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카를레스는 바르셀로나 클럽의 스포츠 디렉터 대행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 푸yor은 에이전트 활동을 시작하며 FIFA 대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그는 스포츠 디렉터로서 고향 클럽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가졌지만 바르셀로나의 신뢰에 감사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클럽에 진실되게 말하며 자신에게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고 이 직책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스페인 선수는 전직 축구 선수들에게는 생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리시움이라는 소셜 네트워크로 팬들이 그들의 우상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가상세계는 사용자들이 만나고 함께 플레이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를로스 푸yor입니다. 그는 삶에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앞지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상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팀의 캡틴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깨에 달린 팔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며 적어도 우리 팬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팀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거나 기존 팬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토티 없이, 레알 마드리드는 카시아스 없이,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 없이 이들은 모두 다른 팀이고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팀의 푸yor처럼 팀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선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캡틴의 직책을 가치 없게 만들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카를로스의 이야기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니 축구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모든 아카데미에서요. 차세대에게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썸네일을 클릭한 사람들 중 푸yor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매우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가치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항상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축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나 명성에 대해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